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따끈따끈한 테슬라 소식 들고 왔는데요. 이번 소식은 진짜 테슬라 오너분들이라면 무조건 귀 기울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따끈한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율주행 하시다가 이런 답답함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목적지 근처까지는 잘 왔는데 마지막에 정확히 어느 집 앞에 어느 진입로로 들어가야 하는지는 차가 몰라서 삐걱거리는 그 순간이요. 사실 이게 자율주행 기술에서 제일 마지막 난관으로 꼽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테슬라가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테슬라는 요즘 차량 내부에 인공지능을 결합시키는 작업을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다음 단계로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 테슬라가 탑재하고 있는 스페이스X AI의 챗봇 그록, 그러니까 그로크를 실제 주행물리 로직이랑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참고로 스페이스X AI 최근에 로고도 새로 바꿨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테크 분야 기자이면서 동시에 테슬라 오너이기도 한 크리스 GPT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최근에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죠. 여기에 자기가 FSD 쓰면서 느꼈던 답답함을 그대로 털어놨어요. 정확히 뭐라고 썼냐면 FSD가 주택가에서 지금보다 2배는 더 쓸모 있어지려면 내가 차한테 직접 말로 어느 진입로로 들어가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마치 사람이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줄 때처럼 말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덧붙였어요. 만약에 목적지 집을 말로 설명만 해줘도 차가 알아서 그 앞까지 가고 심지어 다음번에 갈 때도 그 경로를 기억해준다면 정말 혁신적이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 트윗에 정말 놀랍게도 테슬라의 AI 총괄인 애쉬옥 엘루스와미가 직접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주 짧고 굵게 지금 작업 중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준 거예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이게 정말 큰 의미를 가지는 게 테슬라 AI 조직의 수장이 직접 나서서 이 기능이 실제로 개발되고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그로키 테슬라 차량에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걸 알아야 이번 소식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로키 테슬라 차량에 처음 데뷔한 게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운전자가 자연어로 이것저것 물어보고 궁금한 걸 검색하고 최신 뉴스 요약 받아보고 이런 정도의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기능이 계속 확장됐습니다. 테슬라 소프트웨어 팀이 그 다음으로 내놓은 게 크록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명령 기능이었어요. 이걸로 경유지를 추가하거나 주행 중에 경로를 바꾸는 것까지 가능해졌죠. 그리고 더 최근에는 그러니까 2026년 봄 업데이트에서 위치 기반 알림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도착하면 트렁크에서 헬스 가방 꺼내라고 알려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차가 알아서 기억했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그로크를 실제 주행 로직이랑 결합시키는 이번 작업은 정말 이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타이밍도 절묘합니다. 이번 엘루스와미의 확인 발언이 나온 시점이 바로 지난달 일론 머스크가 예비 개발 일정을 공개한 직후였거든요. 머스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FSD용 그로그 음성 제어 기능이 대략 3개월 정도 후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대략 2026년 가을쯤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머스크는 올해 초부터 이미 그로크로 FSD를 제어하는 기능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엘루스와미가 직접 확인해주면서 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개발 파이프라인을 통과하고 있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 그럼 실제로 이 기능이 나오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지금은 어떻냐면 교차로에서 FSD가 특정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방향 지시 등을 미리 켜두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록이 통합되면 그냥 말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정지 표지판에서 직진 말고 좌회전 해줘 라든지 코스트코로 가는데 다른 차들이랑 좀 떨어진 곳에 주차해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말만 하면 차가 알아듣고 실행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상상만 해도 편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하드웨어 이야기인데요. HW3라고 부르는 자율주행 컴퓨터랑 실제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는 서로 별개의 부품이에요. 그런데 하드웨어 3 차량 대부분에는 인텔 인포테인먼트 유닛이 들어가 있는데 이 인텔 유닛이 지금 기준으로는 그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FSD V14 라이트를 출시하면서 하드웨어 3 차량의 자율주행 성능 자체는 훨씬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 인포테인먼트 쪽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HW3에 인텔 유닛이 들어간 차량들은 이번 기능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인텔 탑재 차량에도 나중에 크로클 지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하드웨어 3 차량들이 나중에 자율주행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받을 때 이 두 부품이 워낙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 인포테인먼트 컴퓨터까지 같이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화제가 되고 있냐면요. 자율주행에서 마지막 몇 미터, 그러니까 목적지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그 어색한 순간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FSD V14.1에 목적지 주차라는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아직은 좀 제한적이에요. 정확한 하차 지점에 딱 맞춰서 서는 로직이 여전히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근 FSD 업데이트들을 보면 테슬라가 이 부분을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딱 보이는데 여기에 탑승자가 목소리로 직접 정확한 진입로까지 안내할 수 있게 된다면 이건 정말 판을 바꾸는 수준의 변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머스크가 예전에 또 하나 발표했던 게 있는데 FSD가 조만간 여러분의 평소 주차 습관을 기억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이나 회사처럼 매일 가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어디에 어떻게 주차하는지를 그대로 학습해서 따라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이 앞으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입니다. 로보택시를 타는 승객이 중간에 다른 정류장을 추가하고 싶거나 원하는 경로로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정확히 어느 건물 앞에 세워달라고 하고 싶을 때 그냥 말로만 얘기하면 차가 알아듣고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실현되면 로보택시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출시일은 없는 상태고요. 머스크가 얘기한 3개월이라는 시간도 소위 말하는 일론 타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들 아시죠? 머스크의 시간 개념이 조금 유연하다는 거. 그래도 AI팀이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확인해줬다는 사실 자체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가 실제로 검증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이 일단 자리를 잡고 나면 그 다음 논리적인 순서는 뭐가 될까요? 바로 크로캑의 차량 내부의 물리적인 기능들까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문을 열거나 반려동물 모드를 켜거나 냉난방 시스템을 조절하는 것까지 전부 그냥 일상적인 대화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SF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차량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오늘 소식 정리해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테슬라 오너였던 크리스 GPT의 트윗에서 시작된 이 아이디어에 테슬라 AI 총괄 애쉬옥 엘루스와 미가 직접 개발 중이라고 확인을 해줬고 일론 머스크가 예고한 대로라면 2026년 가을쯤 우리가 실제로 이 기능을 만나볼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HW3에 인텔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간 차량은 초기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테슬라 관련 소식들 저희 아이러브나인에서 계속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